수영장이라던가 헬스장 같은 데 이용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된대요. 수영장 하니까 생각나는 썰인데, 제가 했었던 아르바이트 중에서 이제 수영 강사가 있었어요. 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라이프가드를 땄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입니다. 더운데 무슨 연말정산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세제 개편안이 나왔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새로 바뀐 내용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수영장이라던가 헬스장 같은 데 이용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된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무조건 사용한 금액에 전액을 해주는 게 아니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 공제율 40%, 30%, 20% 이렇게 적용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의 사람이 25%는 1,000만 원이니까 카드로 1,000만 원 이상 쓴 금액부터 이제 공제 대상 금액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카드 연간 1,000만 원 쓴 건 쌉가능이지. 여기서는 신용카드뿐만이 아니라 현금이라던가 이제 무슨 페이들 있잖아요. 뭐 네이버페이, 쿠페이 이런 식으로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도 사용해서 이제 현금 영수증 등록한 부분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영장과 헬스장이 들어간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등록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골프 연습장, 이제 닭장 프로를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제 그건 안 된대요. 수영장 하니까 생각나는 썰인데, 제가 했었던 아르바이트 중에서 이제 수영 강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공이 체육교육이다 보니 수영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접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가드가 있어야 돼요. 왜 접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제 회원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 내가 이만큼 뛰어난 강사라는 걸 보여주려면 그냥 다 필요 없고 접영을 하면 딱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근데 이 라이프가드가 뭐냐면, 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는 수상안전구조원인데,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라이프가드도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수영장 강사를 하려면 대한적십자사에서 나온 라이프가드가 중요합니다. 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라이프가드를 땄는데, 기본적으로 수영을 좀 할 줄 알아야 라이프가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줘야 되니까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영 실력만 가지고는 라이프가드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수영을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도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약간 힘이 좋아야 돼. 제가 이제 라이프가드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아, 사람이 물에 빠지면 함부로 구할 수가 없구나. 진짜 힘들구나. 물에 빠지면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라이프 자격증이 있어도 사람 못 구할 것 같다. 그 생각을 진짜 했어요.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딸 때 그 코스 중에서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횡령이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가는 수영이 있습니다. 옆으로 가는 수영이 있는데, 이걸 왜 옆으로 가냐면, 이제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이제 건져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뭐 업고 오거나 안고 올 수는 없잖아요. 물 속에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덩이 여기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얹어서 이제 이쪽을 사람 얹어놓고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횡령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영장에서는 횡령을 해보신 적이 없겠지만, 횡령으로 팔을 뻗고 이제 사람을 구해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사람이 꼬르르 깔아앉을 수 있으니까 사람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엄청 무거운 돌이에요. 몇 킬로더라? 5킬로인가? 그걸 이제 구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수를 해요. 물 깊은 곳에서 쭉 입수를 해서 이제 그 돌덩이를 들고 물속으로 잠령을 해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 그걸 하게 됩니다. 사람이 구해줘요 하고 막 하면 이제 가서 길쭉하게 생긴 라이프가드 그 보트가 있어요. 그거를 주고 보트에 실어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신이 있으면 그 보트를 잡을 텐데, 정신이 없으면 보트를 못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보트를 이제 끼우는 소시지처럼 생긴 그 튜브를 끼워주는 걸 한다거나 이제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걸 하다가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가 들었다가 할 수가 있잖아요. 의식은 있어. 근데 정신은 없어. 그런 사람 있잖아. 막 너무 이제 삶이 너무 급박해서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수영을 할 수 있는 강사분이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구해주러 왔는데 거기 저를 막 밟고 올라가서 막 숨을 쉬어야 되니까 막 저를 막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훈련이고 연습이고,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걸 알지만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짜 생각해봐. 성인 어른이 발로 여기를 밟아가지고 나는 물 밑으로 3m, 4m 꼬라박고 그 사람 내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육이 2주였던 것 같은데 2주 동안 받으면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 질질 짜고 엉엉 울고 막 새카맣게 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점이 뭐였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함부로 구해줄 수가 없구나. 나는 사람은 못 구하겠다. 어쨌든 그 자격증을 따서 수영장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이프가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수영을 미리 배워놓고, 수영장 어쩌다 이 얘기까지 나왔지. 수영장 등록하는 비용이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된다는 내용과 함께 라이프가드 썰을 한번 풀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단 물놀이 조심하시고요. 네, 여름철 물놀이 조심하시고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돈땅사랑 사랑해주세요.